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8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강원도 수험생들의 성적이 전국의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수능 성적만 나쁜 것일까요? 오늘 뉴스토크 말씀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원도 학생들의 수능 얘기 그리고 성적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의 김진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교육 관련 리포트를 내면서 강원도 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곳이죠. 강원도 평화경제연구소 교육분과의 나철성 분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강원도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듣지 못하게 된 점 저희들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트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어떤 성적을 받아들였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예, 두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2일 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매년 수능 결과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에 의한다고 한다면은 전국 광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17개 시도 중에서 17위,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인문계와 자연계가 나눠지는데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15위,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 비중이 매우 높은데요. 거기서도 17위.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올해 절대평가를 실시했는데요. 절대평가 1, 2등급 비율을 보니까 전국 17개 광역시 중에서 17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과목이 17개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아주 참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우리 지역사회 파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비고사 세대여서 말이죠. 그때는 이제 커트라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강원도의 커트라인이 제 기억으로는 전국에 한 3위권 정도가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국영수 주지 과목에서 대단히 이제 강원도 학생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군요. 학부모님들이 일단 걱정이 크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강원도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이 늘 이렇게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는지 언제부터 성적이 떨어진 건가요? 네, 우리 앵커께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강원도 하면은 제주도와 동시에 전국에 있어서의 지역은 작지만은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던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춘천, 원주, 강릉의 출신자들은 이 기억이 선명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13년, 14년도 지금을 하게 되면 전국의 국어, 영어, 수학 수능 성적이 11위에서 14위 정도 중하위권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와서 2015년부터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13위였는데요. 국어 2016년도에서는 16위, 그리고 2018학년도에서는 17위, 그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서는 15위 정도, 15위, 16위를 차지하다가 이번에 17위였고요. 영어는 부동의 3년 연속 지금 17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하향 평준화가 고착화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험 성적이라는 게 고등학교 교육의 모든 게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주된 임무니까 성적이 안 나오면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강원도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나쁘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게 단순히 시험을 잘 못 본 건지 아니면은 공부를 잘 못하는 건지 그럼 또 혹시 대학을 가야 되니까 대학 합격률이 떨어지고 좋은 대학 유수의 대학을 못 가는 건지 이건 어떻습니까? 김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죠. 수능 성적이 나쁘다는 것은 좀 단적으로 말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 네. 또 그다음에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다음에 교육의 결과는 성적이 말해주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고 또 일시방편적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전시적인 그런 정책 일변도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를 오지 않았나. 그리고 많은 교육 수요자를 비롯해서 학부모
도민들의 무관심과 침묵 속에서 오늘의 결과가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제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수도권에 편중된 대학에 진학에 상당히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번 성적은 금년도 2019 학년도 대학 입시에 좀 더 다른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학생들이 요즘 수시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능에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고 또 강원도의 거점 대학의 경우에 수능의 그 최하위 등급 이 커트라인 이거 잘 안 본다고 그래서 말이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 시도에 비해서 수능에 좀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고 대학 진학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 잘 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진학 지도의 그 초점을 수시 전형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결과가 빚어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세 가지 주장과 근거에 대한 조목조목 비판이 가능한데요. 네. 첫 번째, 강원도가 수시 전형을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수능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왜 그러냐고 한다면 현재 수시 전형이 전체 입학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72.2%거든요. 이렇게 전국의 모든 광역시에서 수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강원도와 도세가 비슷한 전북이나 경북이나 전남에 비해서 강원도가 수년째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건 이치상 맞지가 않고요. 또 도내 거점 대학 같은 경우도 강원대학 같은 경우 그 삼척 캠퍼스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 등급이 사라졌지만 네. 강원대 같은 경우는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그 면피용으로 지적하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또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여겨봐야 될 점인데요. 최근에 있어서의 수도권 그 진학률이 강원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사실과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한다면 전형이 현재 정시에서 수시로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서 전국의 중소도시 단위에 있어서의 합격률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서울 주요 10개 대학에 있어서의 중소도시 합격률이 2% 정도 올라갔는데 강원도는 최근 4년 동안 올라간 게 0.2%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매우 더디게 이러한 것들이 전국적인 그 형성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현재 강원도의 진학 지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네, 김 대표님. 이 수시 전형에 집중을 해가지고 수능 성적이 나쁘다고 하는 거는 방금 우리 나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한 대로 이건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얘기고 진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무책임한 그런 상당히 그 교육에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서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수시 성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학종부라든지 그런 어떤 기록상의 어떤 그 교사가 해야 할 업무의 하나의 그 방편에 불과한 일 가지고 학력이 저하된 부분 가지고 거기에 수시 성적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능 성적이 나쁘다고 하는 거는 재차에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강원도가 나가야 할 방향은 우리가 작년도에도 많이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얘기지만 기초 학력이 전국의 최하이다.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앞으로의 어떤 그 교육부의 어떤 대입 제도의 개선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어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시 공부하고 정시 수능 공부하고 다를 게 없다. 학교에서 학종으로 이제 학교 대학을 많이 가기도 합니다만은 월말고사, 기말고사는 잘 치고 수능은 못 친다. 이게 이제 같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죠. 네. 결과적으로 보다고 한다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 수시 전형을 본다고 하더라도 수시 전형이 그 수능의 성적을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수시 전형이 커다랗게 보면 학생부 전형과 논술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전형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서울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역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여기하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연세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형 전부 다 뭐냐면 최저 등급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세 과목 중에서
2등급 이상은 합의 4등급 이상은 나와야 1, 2등급 이상은 나와야 최종 합격이 되는 겁니다.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서울대 입학자가 작년도에 민사고를 제외한 걸 본다고 한다면 일반고는 2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학교에서 수십 명씩 보내던 때가 기억이 났을 텐데 그게 왜 그러냐고 한다면은 최종 합격이 전부 다 상당수가 떨어져서 그런 것들인데 최종 합격이 안 됐던 이유들은 뭐냐고 한다면 그런 수능에 있어서의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1차에 합격하고도 떨어져 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했던 것들이고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이 2016년도까지 너무 강하게 나타나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 거점 대학을 못 가다 보니까 최저 등급을 2등급 정도를 전체를 낮춰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그 수능과 그다음에 내신과 학생부 종합이 별개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네. 그건 좀 맞지 않는 사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원도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나쁜 그 원인 어떻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강원도 학생들이 수능 성적이 나쁘다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그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기인했다고 우선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 학습량이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야간 자율학습 같은 경우도 그 춘천의 시구 같은 경우도 그 학생이 자율적으로 하는 학생 안 하는 학생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우선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나중에 이 평준화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그 수월성 교육의 어떤 그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 대표님. 예,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살펴보자고 한다면 저는 강원도 교육청과 민병희 교육감이 수장으로 대표되는 교육 철학 전체의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꼭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아서 매우 좀 아쉬운데요. 얼마 전에 그 이와 관련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MBC에서 강원도 이렇게 수능 성적이 낮은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그 담당 장학사가 하던 멘트 그대로를 하자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민병희 교육감 같은 경우도 수차례 이번 선거에서 학력과 관련된 논쟁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수차례 밝혔던 바가 뭐냐고 한다면 이 수능 전형은 암기식, 주의식 교육이기 때문에 산업화 시대의 교육으로서 더 이상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형 교육인 학생부 종합전형일지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수차례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수장과 교육부 주된 관료들의 인식이 수능 자체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의미들을 이미 평가절하하고 방치하거나 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게 지금 9년째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굳이 일선 학교 선생님들도 수능에 대해서 국어, 영어, 수학, 언어력, 수리력, 그다음에 외국어 소통 능력에 대한 기초 학력들, 또 고등의 학력들을 굳이 높일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 철학과 교육 행정과 교과 지도에 대한 전반적 방향의 유턴이 되지 않나 본다면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의 목적이라는 게 전인 교육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력이 떨어졌다는 것만 가지고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가 그 뭐 일도양단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사실 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면은 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성교육이라든가 도교육청의 정책 방향대로 지금 뭐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더불어 함께 삶을 그 강원도 교육청에서 추구하고 모토로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좀 심각하게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점수를 주겠습니까? 네.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이랄지 아니면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랄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체력의 지표랄지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그 청소년 정책연구원 국책기관이죠. 여기서 작년에 조사를 해서 올 4월 달 발표를 했는데요. 강원도 학생들의 행복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 지역사회 만족도,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의 학업에 대한 만족도를 봤는데 이거 역시 놀랍게도 17개 시계 광역 중에서 17일 차장에 나타났습니다. 네. 또 하나 체력 부분들도 매우 심각한데요. 교육부에서는 매년 학생
체력 건강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실시해서 지표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좀 더 못한 데는 잘하라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최근 14년부터 17년도까지 나왔던 통계를 보니까 역시 가장 체력이 우수한 학생 비율들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 학생들의 체력이 있어서의 가장 낮은 학생의 비율은 전국에서 4년째 지금 1위를 무더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측면들 역시도 강원도가 추구하는 행복한 학교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는 점검과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 대표님 뭐 이어주시죠. 우리가 이제 인성에 대한 문제가 학습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성의 부재에 따른 것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우선 인성이 제일 문제시되는 게 학교에서 학생이 학교 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 네. 또 학교에서 하라고 안 하는 것을 안 하고 역행하는 그런 학생의 태도 때문에 교권이 침해당하고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또 자꾸 학교 밖으로 자꾸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의 가정과 학교와 이 사회 모든 하나로 묶어서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 전환이 되기 전에는 학생들의 인성 교육이라든지 인성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준에 이루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육이라는 게 사실 뭐 그 자체로 끝이 아니고 교육 환경이라는 게 인구를 지지하는 데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지자체에서도 교육 경비 같은 것을 이제 법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자체마다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에 교육 때문에 뭐 인구의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또 사회 전반에 뭐 발전의 걸림돌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어떤가요? 매우 상관관계가 네. 높죠. 왜냐한다면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전라도도 그러는데 왜 그 자녀들을 서울로 보내려고 그렇게 많은 애를 했습니까? 자원이 부족하고 이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은 건 인재였던 것이고 인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발전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공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모든 노력을 좀 헌신적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냐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학력저하가 일어난다 한다면 당연스럽게 지역 인재의 역의 유출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특히 지금 중산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머리가 혼란스러웠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과연 지역에 남겨놓은 도에서 뭐냐고 한다면 학교를 보내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인근에 있거나 아니면 수도권으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보내는 게 나은 것들인지 이미 많은 계산이 좀 오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서 특히 중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 특히 학교와 한국 대한민국 성장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강남의 대치동이 왜 강남의 대치동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제 파락군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춘천과 강릉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원주에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뭐냐고 한다면 정주율이 뭐냐고 한다면 전체가 이사 와서 있는 정주율이 22.7%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들어온 지는 벌써 몇 년이 됐지만 왜 80%가량이 뭐냐면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인근에 뭐냐고 한다면 행정복합 정부기구가 내려왔는데도 왜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원연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첫 번째 인구가 교육이었습니다. 자녀들에 있어서의 교육들을 뭐냐고 한다면 지역에 믿고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뭐냐고 한다면 외벌이라고 하더라도 뭐냐고 한다면 내가 1시간 거리인 원주에서 출퇴근을 하겠다 아니면 주말 부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냐고 한다면 지역의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제대로 된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지 요건 중에서 첫 번째 요건인 이 교육의 인프라를 상승시키는 것들이 도심과 지역을 발전시키는 첩경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의 학생들의 수능 성적의 하락 이게 이제 고교 평균화하고 맞물려 있다 시기가 뭐 일치하는 것 같아 이제 그런 분석이에요. 고교 평준화가 그러면은 이게 뭐 하향 평준화를 결국 가져온 건가요? 저는 이 고교 평준화가 학력저하를 가져왔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실증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평준화가 74년도부터 실시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다른 걸 뭐 다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학력평가원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상위 그룹들이 지역들이 서울,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부산, 대구, 제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이미 1970년대부터 이제 최초로 평준화를 실시했었고 오히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의 제도와 현재의 그러한 그 평가의 제도를 가지고도 최우수 성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은 그렇다면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교의 평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와 비슷한 전남이나 전북이나 경북이나 심지어는 뭐냐면 GRDP가 가장 낮다고 하는 제주보다도 강원도가 못한 현실들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은 비평준화이고 우리가 평준화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논거들이 설득력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오히려 문제는 뭐냐고 한다면 평준화 이후에 있어서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저는 공교육 안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 좋은 제도를 실시하게 됐는데 이 좋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선진형 미래의 인재가 앉을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교육 과정들을 개발하고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다 보니까 뭐냐고 한다면 현재 타 시도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나버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원인들을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일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던데요. 아무튼 원인들을 저는 뭐냐면 비평준화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의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강원도 교육청의 주된 책임들을 외부로 돌려버린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평준화든 비평준화든 우수한 학생들은 늘 그 지역에 있었다. 예. 다만 이제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게 핵심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완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의 결과를 낳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 뭐 어떻습니까?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하고 싶은데요. 왜 하향 평준화가 되느냐, 고교 평준화가 하냐면은 우선 고교에서 수준별 수업이 어려워서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우선. 그다음에 평균 수준에 맞춘 수업이 되어서 교사의 교재 준비가 덜하게 돼, 미흡하게 되고 학생들을 심도 있는 수업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고교 입시가 없어지므로 중학교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학업의 열중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능의 이제 저주 원인이 근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강원도 성적이 최하위가 된 원인은 되게 성적에 학생들이 무관심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학생들은 놀리면서 허울 좋은 행복한 학교. 오늘도 보니까 강원일보나 도밀보에 보면은 일면 상단에 도출 광고가 나온 게 있습니다. 행복한 교육이 행복한 학생을 행복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믿음. 그래가지고 강원도 교육청. 근데 이러한 참 이 전시성에 대한 강원 교육의 그 진 모습을 보면서 참 개탄스럽기만 하는데 유능한 교사의 발굴에도 소홀하고 그다음에 정교조 교사 등 이념 교사를 우대하는 교육 현실도 우리는 오늘의 교육 현실의 결과의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든가 뭐 특목고 같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받아서 3년간 이렇게 가르쳐서 공부 잘하는 상태로 이제 사회에 배출이 된다,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교육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말이죠. 저는 이제 좀 애람된 얘기지만 나 대표님의 어떤 그 평준화 정책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지적보다도 이 평준화를 기해서 학교 서열화를 없앤 데는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역으로 하나의 소위 말하면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아이들에게 학습률을 떨어뜨리고 또 그다음에 교육 인구를 우수한 인재를 유출시킴으로 인해서 지역 인재가 감소되면서 오늘 이런 수능 성적의 결과처럼 그러한 양상이 앞으로 계속 당분간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이제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지금 긴급 대책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발등에 불을 끌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소기의 효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김 대표님하고 평가는 같지만 진단과 방향에 대해서는 좀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물로 다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듯이 다시 우리가 비평준화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의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적인 성숙도를 봤을 때 그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도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형 교육에. 첫 번째는 뭐냐고 한다면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전형이 국가에서 실시한 전형이 이번 2022 학년도 나왔지만은 7대3 그러니까 수시가 70%이고 정시가 30%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원턴지 원치 않던지 간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다시 비평준화로 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들에 있어서 수시 전형들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뭐냐고 한다면 상당히 불합리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고 한다면 민사고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를 대표하고 있지만 최근에 국외를 제외하고 국내 진학률 중에서 서울대 진학률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한 최근 4년 사이에 반절 정도가 하락률이 떨어졌습니다. 강원외고는 잘 알다시피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올해 강원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고 강원도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반려가 됐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의 수월성 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현재의 조건 속에서 학생들에 있어서의 학력과 정말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창의 복합적 인재, 비판적 사고를 가는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기초 학력과 이 두 바퀴를 어떻게 돌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좀 따져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고교 합니다. 평준화가 이제 김 대표님 보시기에는 순기능보다 오히려 역기능이 더 많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약간 이제 뭐 크게 이견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 고교 평준화가 오늘에 와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교육 정책을 교육의 수장이나 이분들이 어떠한 자세나 소신을 가지고 이거를 올바르게 그걸 이제 방향 전환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현재 보면은 중학교 1학년에 아일랜드의 트랜스이어 전환 학년제를 도입을 해서 금년도에 상당한 학교가 중학교가 자유 학년제를 전환해서 아이들이 시험을 안 보고 네. 또 수업도 등한시하고 이렇게다가 고등학교 시험도 안 보니까 입학 전형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또 3년 후에는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능 제도의 어떤 개선도 필요하다 보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제로 전환한다든지 옛날 예비고사처럼 그래서 수능의 어떤 개혁과 변화를 또 시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꾸 수시와 정시의 비율에만 올인하지 말고 수시의 어떤 장단점 또 정시의 장단점 우리가 지금 정부가 대입 공론화를 통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짓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 앞으로의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보는 우리 다음 세대의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간신과 노력을 좀 하기를 바라는 마음. 네. 강원도가 대입 정책이라든가 교육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것을 강원도가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애자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큰 흐름은 지금 그런 걸 줄이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교 평준화가 강원도 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상화라고 하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네. 적합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학생들을 줄 세우게 하고 낙인을 해서 특히 교복을 가지고 인간을 어린 나이에 평가해버리는 재단해버리는 이런 같은 경우는 매우
저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비인간적이었던 교육 행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학생들이 출발선을 갖게 하고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측면에 있어서는 평준화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크죠. 하지만은 평준화가 마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마치 교육의 본질이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한다든가 평가를 하는 것 자체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그런 평가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이라는 게 사실 저 한 마리의 어린 양, 그 삐뚤어지는 어린 양도 다 끌고 가자 이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준화를 하지 않고 비평준화를 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이렇게 우대하게 되고 하지 못하는 애들, 루저 그룹은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교육의 본질에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말이죠. 예, 결국 강원도 교육청이 가장 힘써야 될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 그것입니다. 앞으로 외국어 소통 능력과 이공계 우리 많은 발전했는데 이 수리 물리 능력을 사고력을 키우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히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 이 언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것은 단지 국어, 영어, 수학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다음 미래 사회에 있어서의 힘 있는 기초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원영한다면 영포자 1위, 수포자 1위라고 하는 것들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네. 바로 현재의 교육의 정상화를 떠나서 교육의 본질, 아까 말씀하셨던 한 마리의 어린 양마저도 키워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정확한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고교 평준화라는 게 이제 뭐 되돌릴 수 없는 뭐 그런 그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면 이것보다 더 뜨거운 감자, 진짜 핫포테이토는 없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상위권 학생들의 역의 유출을 막고 고교 평준화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 대표님? 이제 평준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서열을 없애는 데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많은 그 각 지역의 출신 학부모들한테도 지지를 얻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평준화의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자꾸 역으로 나가니까 그런 이제 측면에서 보면은 좀 희망이 없다, 강원도 교육이. 그래서 근본에 나타난 수능 성적의 결과도 그 단점을 보완했으면은 오늘과 같은 이렇게 참담한 결과는 나오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인구의 유출도 막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릉은 강릉권, 원주는 원주권, 춘천은 춘천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특성화 교육도 가미를 해서 이 교육이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의 어떤 그 실현성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 교육청이 생각하는 행복교육은 시험을 덜 보고 또 수업을 덜 하고 이것이 과연 행복한 교육인가? 그리고 어느 학부모가 어느 도민이 강원도의 학생들이 성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과연 강원도의 학생들이 행복한 학생이었나? 과연 우리 아이가 행복한 학교를 가고 있나 생각이 드는지 다시 한번 언론이 좀 앞장서서 이 문제의 핵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요망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상위권 학생들의 유출을 막는 방법, 이게 저 자사고 특목고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강원도 안에서 그것들도 이제 실효성이 일정 정도 다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커다란 힘들을 발휘했던 게 있었죠. 전체 주요 수도권 대학에 있어서의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생들이 비율들이 상당히 높았고 실제 경쟁력이 있었으니까. 네. 하지만은 변화된 현실과 조건 속에서 다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데려와서 아니면 더 많이 지어서 우리의 전체적인 학력 신장을 꾀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과학적인 설계는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좀 더 현재 기존에 있는 공교육 틀 안에서 어떻게 수업의 혁신들, 교사에 있어서의 창발성들을 높여낼 것인가, 제도의 행정적 지원을 어떻게 높여낼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표식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첨언을 이제 우선 가장 그 핵심적인 게 우수한 교사를 발굴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자꾸 이 나쁜 교육 환경이 자꾸 이제 소위 말하는 유해 환경이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기존 학생들에게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이해 없어. 이걸 좀 정부에서 많이 단속을 해주길 바라고 또 한 가지 그 평준화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교육감도 외국에 나가서 선진 그 교육을 이제 그 보고 왔다고 하는데 가까운 신례를 들어서 전라남도 무안인가요? 저 새로운 도청 소재지가 된 목포 바로 옆에 있죠. 예. 네. 그 도시가 군수가 인구 4만도 안 되는데 200억의 장학금을 조성해서 학생들의 그 지역 학생들의 그 타 지역 유출을 막아서 그 오늘의 도청 소재지까지 안고 오는 그런 지역의 발전도 가져온 것처럼 강원도가 그러한 모습이 단체장도 단순하게 어떤 그 교육 복지 쪽에만 휩싸이지 말고 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그 일에 같이 이제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 사교육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사교육 시장마저 이제 뭐 상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사교육이 발달하면은 이런 문제를 뭐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뭐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은. 강원도에서는 상관관계가 네. 낮죠. 왜냐하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한다면 작년도에 강원도 이 사교육비 증가율이 역대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10%가량이 올라갔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계속 나이가 나오지만 강원도 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사교육으로 자꾸 뭐냐면 내몰리기 있다 보니까 최근에 급격하게 강원도에 사교육비가 오히려 더 증가를 하게 되는 이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구조를 바꿀 정도의 강원도의 사교육이 어떤 것들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게 보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이미 수능 1, 2등급 정도 하는 친구들은 사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뭐 사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의 행정적을 더 열어준다라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대신에 뭐냐고 한다면 현재 같은 경우도 공교육 안에서도 사교육에 버금가는 질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의 질이 세계에서 가장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냐면 방과후 학교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 있어서의 훌륭한 강사들이나 박사급 인원들을 충원할 수가 있습니까? 대신에 뭐냐고 한다면 급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게 모시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들은 충분히 아이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이미 타 지역 같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냐고 한다면 일정 부분을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뭐냐면 일정 비율을 적극적으로 지출을 한다면 현재 뭐냐면 충분한 훌륭한 학교 외 밖에 있는 전문가적 수준에 있어서 분들도 모셔올 수도 있고 또한 현재 학생 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5.3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했던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충분히 가능한 객관적 조건이 됐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놔두고 우리가 바깥에서 어떤 물이나 숭늉을 찾아서 해결책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맞지 않을 것 같고 네. 현재 우리의 교육적 강원도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저도 저 아이를 말이죠. 10달간 대치동에 보낸 적이 있는데 참 부모는 허리가 휘더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교육의 수요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니까 그 사교육 수요마저도 공교육에서 흡수를 해야 된다. 이제 나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그 지금 방금 이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평소에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교육 시장의 그 영역을 공교육이 일정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학부모의 부담은 한결 이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그 교육 수요자를 중심으로 이게 홍보도 돼야 되고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문제가 우리가 당장의 어떤 그 무상 교복이라든지 내년에 2월 달부터인가요? 고교 무상 교육을 이제 새로운 그 교육부 장관이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이 뭔가 그 앞설 것과 나중에 가야 할 것이 지금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지 않나. 우리 현실에 맞는 어떤 그 정책이 추진되는데 모두의 지혜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교육 문제가 해소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의 그 산적한 그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토론을 한다면 밤샘 토론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이번에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그 개편안 이거 좀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골자만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핵심은 한 세 가지 정도 추려볼 수 있습니다. 계속 얘기 나왔던 수시와 정시 비율에 있어서의 정시 비율, 수능 비율을 30% 이상으로 가져가도록 한다.
두 번째 최고인가 최저 학력 기준을 뭐냐면 이걸 이제 일정 정도 강제하느냐, 대학에 자유를 맡기느냐라고 했던 부분들인데요. 대학에 맡기도록 한다. 세 번째는 현재 그 이과와 문과가 우리는 나누어서 수십 년 동안 교육을 해오지 않습니까? 2022학년부터는 수학, 과학, 사회 과목에 있어서 통합을 한다라고 하는 게 주요 골자로 나와 있습니다. 네. 얼핏 보기에 말이죠. 제가 교육에 대해서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 수시를 점점 늘리다가 갑자기 그 되돌아가면서 정시를 늘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가요? 그렇죠. 네. 지금 뭐냐고 한다면 한 200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수시의 비율들은 확장이 돼서 이게 이제 2대 8이었던 게 지금 8대 2가 2선까지 올라오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라온 거죠. 그런다고 해서 뭐 수능에 이제 그 경쟁력이 떨어졌느냐?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에서도 이제 최저 학력을 반영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시가 가지고 있는 폐해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수시의 가장 폐해는 뭐냐고 한다면 비교과 영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했던 활동 영역, 동아리 영역이나 봉사활동 영역이나 아니면 독서활동 영역들에 있어서의 주된 가점들을 평가 요소들을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에 대한 뭐냐고 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공개한 적도 없고 이 결과에 대해서 뭐냐고 한다면 그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학교 내에서도 어느 교사가 자기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고 나은 대학을 가는데 부정적인 측면을 써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거짓말을 양성하는 제도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 있는 목소리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듯 하다 보니까 수시에 있어서의 학생부 종합이 가지고 있는 폐해와 문제점들을 워낙 커지고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사교육 시장은 이게 가장 주된 시장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잠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역시도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 그러니까 더 나은 제도를 나와야 되는데 이 제도 나오기까지에 있어서 과도기적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현재 조치하지 않았는가라고 좀 보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험만 가지고 대학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요소를 이제 반영해서 가겠다 이제 큰 흐름으로 보는 이제 그게 맞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불균형을 가져오고 불공정하게 되고 오히려 수도권의 뭐 유수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수도권 학생들이 더 도움이 되고 강원도가 더 약세가 되고 뭐 이런 그 상황이 의도치 않은 상황이 이제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교단 내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핵심적인 말이죠. 지적이신데요. 대학에서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전형을 평가하는 사람들 입학사정관이라고 합니다.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계신 분도 있지만 그 직을 하다가 나오신 분들이 서울 유수의 뭐 대지동이 됐던 목동이 됐던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 이미 사교육 시장에 진출해서 모든 것들을 컨설팅하고 지도하고 3년 동안 이러한 것들이 현재 일상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우리 강원도처럼 홍천이나 횡성에서 자기 분야만 열심히 해가지고 이룬 학생들과의 있어서의 평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그건 절대로 서로로만 일차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언제까지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제도가 얼마만큼 공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제도가 그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정시 비율을 일단 뭐 30%로 늘리는 것은 김 대표님께서는 환영하시겠군요. 저는 이제 정시를 30% 늘린다, 수시를 축소한다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강원도 현실을 봐서는 어쨌든 기초학력을 빨리 향상시켜야 되겠다. 근데 왜 난 강원도 교육청에서 작년도에 누누이 기초학력이 전국 최하위라는 게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또 많은 교육 수요자나 많은 도민들이 그 안타까워하고 문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학력의 향상에 대해서는 일성도 없이 이번 수능 성적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지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대학의 어떤 진학률에 그 자꾸 초점을 맞추는 강원도 교육청이 아니란 그런 자세도 지적하고 싶고 또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또 자연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원이 대학 입학 정원은 이미 추월한 상태에서 누구든지 대학은 다 갈 수 있는데 대학의 문은 열려 있는데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부실 대학에 입학할까 봐 또 조심스럽게 예견하게 되는 것도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정시 비중이 늘고 있는 만큼 수능의 중요성이 과거보다는 좀 더 이제 강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는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두 분 뭐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번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민병희 교육감 체계 9년 동안에 최초로 이 입시와 관련된 TF 긴급 점검 회의가 열렸다라고 얘기가 좀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그런 것만큼 이제 중요하게 좀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수능에 대한 부분들, 기초 학력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입시를 통한다고 관통하는 주된 키이기 때문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수능이 한 달 남았습니다. 11월 15일 날이 수능인데요. 지금 와서 수능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공허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춘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부모회가 열렸는데요. 성토장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강원도교육청은 당면에서 해야 될 일과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현재의 교육정책 전반에 관련된 부분들을 냉정하게 좀 짚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 대표님. 예, 강원도 교육청 내 대입 지원팀을 갖다가 급하게 가동을 해서 정책 기획 관계자 등 연속 참석을 시켜서 비상대책회의를 지금 방금 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일 날 아마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병희 교육감 체제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이. 그래서 문제는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좀 더 많이 벌어졌고 또 중위권은 감소하고 하위권은 대폭 증가하는 오늘의 이 강원 교육의 현실을, 이 심각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한 달 남짓 수능을 대비하지 말고 아까 지적한 대로 기초학력이 전국 최하위라는 걸 누누이 강조했지만 지적했지만 여기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그동안 뭘 했는지 좀 책임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도교육청이 뭐 그 심각성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군요. 그래서 좋은 대책, 좋은 해법이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말씀만 하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부터 하실까요? 앞으로 오늘 이러한 그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강원 교육이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어떤 변화와 개혁에 새로운 획기적인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강원도 기초학력 또 우리 그 미래학력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토론회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원도 교육청이 많은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도 그렇지만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들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뒤로 숨지 말고 실패한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아픈 상처를 도려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이러한 현재와 미래를 주어서는 정말 강원도의 미래도 어둡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와 동시에 더 많은 준비와 결단들을 요구드립니다. 네. 자, 흔히들 교육을 말할 때 백년지 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강원의 미래는 지금의 강원 교육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능 성적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 문제를 생각해본 뉴스토크 말상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